여보세요? 영희야. 나 미영인데, 미영아, 웬일이야? 잘 지냈어? 잘 지내지? 다름이 아니라 어제 말이야. 아, 어제 재밌었지? 응, 좋았지. 근데 있잖아. 그 영숙이 말이야. 영숙이,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게 어제 밥 먹을 때 말이야. 영숙이가 자기가 산다고 해놓고 결국 내가 계산했잖아. 아, 그랬어? 영숙이가 좀 그래. 원래 좀 덜렁대고 그래. 내가 이해해줘. 덜렁대는 게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잖아. 항상 자기가 먼저 만나자고 하고 비싼 거 실컷 시켜놓고는 결국 내가 내게 만들고 내가 정말 짜증나. 야, 뭐 그런 걸로 그래. 그냥 내가 한번 내줬다 생각해.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다음에 영숙이가 꼭 살 거야. 다음에? 다음에가 언제인데? 몇 번을 속았는데 또 다음에를 믿어? 나는 진짜 내가 만만해 보이나 싶어서 너무 화가 나. 내가 속이 좁은 건지 이런 걸로 화내는 내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 에이,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그냥 잊어버려. 내가 다음에 영숙이 만나면 한마디 해줄게. 됐어. 그래, 알았어. 다음에 보자. 그래. 다음에 봐. 미영보살, 그대 얼굴에 드리운 먹구름이 심상치 않구려. 무엇이 그대를 이토록 괴롭히는가? 헉, 부처님. 제가 너무 심란하고 짜증이 나서요. 인연이 다 이리 앉았으니 편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대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 정말. 제 지인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름을 말하자면 끝이 없는데 특히 한 명이 문제예요. 어제도 그 친구 때문에 속이 터져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 지인이 그대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제 그 친구가 갑자기 전화해서는 미영아, 너 요즘 너무 바빴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 좋게 나갔죠. 오랜만에 친구가 밥 사준다니까 좋잖아요. 그렇겠지요. 지인의 제안에 기꺼이 응했군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나요? 식당에 갔는데 메뉴판을 보자마자 야, 여기 이거 맛있대. 이거랑 저거랑 이것도 먹을까? 하면서 자기 먹고 싶은 걸 막 시키는 거예요. 제 입맛이나 취향은 묻지도 않고요. 제가 혹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했더니 에이, 괜찮아. 내가 다 계산할 건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얘가 진짜 오늘은 한턱 쏘려나 보다 생각했죠. 그대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겼군요. 네. 그런데 막상 음식이 나오고 다 먹고 나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쏙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산대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슬그머니 나타나더니 미안. 내가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가져왔네. 다음엔 내가 꼭 살게. 미안. 이러는 거예요.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죠. 허허. 그대의 당혹스러움이 전해지는군요. 지인의 행동이 그대의 마음에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겠지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겠군요. 그럼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항상 자기가 먼저 만나자고 하고 자기 먹고 싶은 거 실컷 시키고 결국 계산은 제가 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카페 가서도 제가 커피 마시는 동안 케이크나 다른 사이드 메뉴까지 시켜놓고 계산할 때 되면 딴청 부리거나 현금이 없네? 계좌이체 해줄게. 해놓고 몇 날 며칠 연락 없다가 나중에 제가 독촉하면 그때서야 보내주고 정말 제가 만만하게 보이나 싶어서 자존심까지 상해요. 그대의 마음속에 이용당했다는 느낌, 그리고 무시당했다는 분노가 가득하군요. 그 지인의 행동으로 인해 그대의 소중한 시간과 돈뿐만 아니라 그대의 마음까지 상처받았겠지요. 맞아요. 제가 속이 좁은 건지 이런 걸로 화내는 제가 이상한 건지 친구한테 말하면 야,
그냥 내가 한 번 내줬다 생각해 라고 하는데 그 말 들으면 더 화가 나요. 제가 ATM도 아니고 매번 이런 식으로 당하니까 진짜 인간관계 자체가 회의감이 들어요. 제가 어리석은 걸까요? 어리석다거나 속이 좁다고 할 것은 없습니다. 그대는 다만 자신의 가치와 타인의 존중에 대해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요. 그대의 마음이 고통받는 것은 그 지인의 무례함과 염치 없음 때문이지 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대는 그 지인과의 관계에서 경계선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경계선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지인은 그대의 공간을 침범하고 그대의 호의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대가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 이것은 옳지 않다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대놓고 내가 계산해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관계를 끊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요. 관계를 끊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대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지요. 그 지인의 행동이 그대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지요. 지혜로운 방법이요? 다음에 그 지인이 먼저 만나자고 전화하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오랜만에 보자. 그럼 이번엔 내가 사고 다음엔 내가 살게. 어때? 라고 미리 약속을 정하는 것이지요. 혹은 그래, 그럼 우리 각자 계산하는 걸로 하자.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대놓고 말해도 될까요?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걱정돼요.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그대는 계속해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솔직함과 상호 존중 위에서 피어나는 법이지요. 만약 그 지인이 그대의 솔직한 말에 불편함을 느끼고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것은 애초에 그대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였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그대의 진심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그러네요. 제가 너무 혼자 소가리를 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은 그대가 선택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지인과의 만남 자체를 줄이거나 만나더라도 그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만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식사 대신 간단한 차 한 잔만 마시거나 각자 주문하고 각자 계산하는 분위기의 장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당하기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대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며 그대의 시간과 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음의 평화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귀한 것이지요. 그대가 스스로 그 경계선을 지키고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려 노력할 때 비로소 그대의 마음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너무 가볍게 대했던 것 같아요. 미영보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이로부터 존중받는 시작입니다. 꾸준히 그 마음을 살피고 스스로의 경계선을 지키려 노력한다면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